정부가 경제활동의 손톱 및 규제로 비판을 받아온 인증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죠. 그동안 중복 인증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였다. 이런 지적이 참 많았는데요. 공공조달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김상규 조달청장과 함께 공공조달시장의 인증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정책 현안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불합리한 인증제도를 개선하겠다.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인증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 취지는 어떻게 기술력을 높이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죠. 너무 많으면 부족하면 못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에 부담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인증을 따는데 다 돈이 들잖아요. 그 부담이 또 하나는 뭐냐면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들어오게 되니까 진짜 좋은 놈, 나쁜 놈을 구별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이걸 구조조정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산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었으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감벌을 해줘야 되듯이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것도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보증하는 제도니까요. 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지 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조달청이 이때까지 좀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죠.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품질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믿음 하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이게 인증에 의해서 어떤 당락이 결정돼 입찰이 당락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첫째로는 이제 인증 하나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개를 따는 게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만은 점수를 주는 걸로 하고 또 하나만 인정하다 보니까 점수를 옛날보다 배점을 좀 줄여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무조정실 등과 협력을 해서 그 숫자를 인정 개수를 우리가 활용 인정 개수를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좀 높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달 시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쭙고 싶은 게 투명성 문제인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일부 공공기관에 유리하게 규격이나 조건이 제시되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조달청은 한 20년 전부터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구매 규격 어떻게 보면 기능이죠, 그죠? 어떤 물품에 뭐 의자가 있으면 이게 회전을 한다. 아니면 뒤로 뭐 끄덕끄덕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특정 기능을 넣어버리면 규격을 넣어버리면 사실 수의계약이 돼버립니다. 그 어느 특정 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규격을 넣어버리면 수의계약이 돼버립니다.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규격을 사전에 공개를 하고 제3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조달청은 해왔는데 일부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는 확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걸 확산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기재부하고 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일부 의원님께서는 의원 입법을 발의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R&D 사업 부문에서도 지원금을 좀 부정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구 장비 구매를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방안 이 부분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투명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 그 물건을 사다가 우리한테 전부 다 보내게 되면 사실 투명성이 확보되니까 부정적인 시비 이런 게 좀 줄어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R&D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를 거치게 되면 모든 자료가 취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장비의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산자부만 하는 게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생각되는데 그 절감 비용이 한 200억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실업 요즘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달 기업을 좀 활성화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려달라 이런 요구도 많은데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도 뭐 조달청도 할 수 있는 한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큰 역할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수 조달 제품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때 하면 그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경쟁 입찰 안 하고. 그런데 이걸 기간이 3년인데 연장할 때 청년 고용이 늘거나 한 3% 이상 늘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게끔 하는 그런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입찰을 할 때 건설업체 이런 게 의무 고용하게 하는
기술 인력이 있어요. 예. 그걸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항상 철저히 점검해서 네. 그 의무 고용을 늘림으로써 고용을 좀 창출하게끔 하는 그런 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것도 좀 특이한데 우리 이제 서비스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달청에서 판매할 수 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여행 상품인데 사실은 작년에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좀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꾼 건데 그 전에 수학여행 상품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월호 이후에 그 대규모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예.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방향도 바뀌고 예. 그 체험학습으로 바뀌고 그랬는데 체험학습 하려도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그 나라장터에 등록을 시켜놓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때까지 해보니까 그 지자체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예. 우리 이제 이게 성공한 이유는 우리가 노력한 측면도 있지만 지자체가 노력을 해주고 또 물건이 좋으니까 네.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선순환이 됐군요. 네, 선순환이 되고 지금은 그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이제 그 MOU도 체결했습니다. 국립공원 지리산 하고 북한산도 넣어서 예. 그런 거 했는데 이게 잘만 되면 그 좋은 관광 인프라가 되죠. 활성화돼서 잘 좀 운영이 됐으면 예, 좋겠네요. 그렇죠. 예. 끝으로 올해 추진하실 조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때까지 이제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벌려놓은 게 많습니다. 예. 아까 말한 구매고객 사전 공개 제도도 있고 또 하나는 여행 상품 이런 것도 지금 한 10여 개 되는데 예. 이걸 좀 넓게 가지고 한 100개 정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그 우리가 설계 분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라는 전문 지식 항상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사안인데 네. 그것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뭐냐면 그 시범 사업을 늘려가고 예. 또 그걸 바탕으로 법제화까지 하는 걸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상규 조달청장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